Amity motion for summary judgment가 이제 어떻게 돼요? deny 된 거죠. deny의 반대가 뭐죠? grant. deny, grant. 이거 시험 볼 때도 그래요. allow 이 말을 잘 안 써요. grant on deny 써야지. allow 그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낯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낯설어? Tribal issue of the PAC exists as to alleged violation of CFA during the period.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연방법의 위반에 대한 그죠? 사실상 우리가 다툴 수 있는 트라이벌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뭔가 트라이벌 이슈가 존재한다는 얘기면 서머리 저지먼트가 디나이 되는 거죠. 트라이벌 재판에 올라와 재판을 받을 만한 이슈, 재판에 상당하는 이슈, 그죠? 이렇게 그죠? 트라이벌 이슈 이걸 이렇게 했는데 어떤 우리 헌법학자 영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번역을 이게 대체 공부를 했는지 엉뚱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들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서머리 저지먼트가 디나이 돼야 되겠죠. 이슈가 없어야지 손 들어주죠. 동시에 the court grant amity a motion as to data flash download while still employed by home. 이게 바로 이제 하나는 승소, 하나는 패소의 원인가 뭘까요? 자, 아미티에 손을 들어주는 게 뭘까요? 자, 이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동안에 다운로드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요. 자, before, after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은 뭘까요? 시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용 그죠?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죠? 그 합법이라도 뭘까요?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니까 내부적인 관계니까 그건 뭐 나중에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 처분받고 감봉을 6개월 받는 건 그다음 그죠? 그 조직의 문제고 그죠? 아주 기가 막힌 판결문이죠. 이건 뭘까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자, 이게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위라는 게 나왔고 연방법의 threshold question이면 $5,000 그죠? more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economic damage에 한정한다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 판결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정도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점점 재밌네요. 그죠? 이게 아주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 판사의 어떤 철학, 그죠? 이런 기본적인 인생관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어요. 여기서 볼 건, 자, 이건 항소심이죠. 항소심. 특히 이제 연방법이죠. 연방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그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 항소, 그죠? 문제죠. at issue니까 여기서 plaintiff 슬라롬이라는 사람이 슬람 서플라이에서 온라인 리테일러 코웨더 기어 스포츠 서플라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소매업체예요. 온라인 소매업체. 2019년도 슬라롬이라는 사람이 디펜던스 앤 버닐라라는 사람을 고용했고 주로 이제 회계장부 그죠? 북키퍼로 고용했는데 슬라롬의 그 일반적인 그 직원들과 같이 버닐라는 뭘까요? 당연하게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죠. 2021년도 10월 달에 슬라롬이 이게 뭘까요? 많은 계정들이 그냥 이게 뒤죽박죽 혼란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상 버닐라가 그죠?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주요 이제 공급, 그죠?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뭘 하는지. 보니까 주로 자신의 업무 시간을 주로 이제 자신의 사적인 컨설팅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중 투잡이네. 근데 한쪽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슬라롬이라는 사람이 보닐라의 고용 관계를 10월 1일 날 그냥 그죠? 기점으로 파기했어요. 보닐라의 의무라는 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커스터머의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포함해서 서플라이어, 파실리티 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포함된 의무가, 그 결과 보닐라가 사실상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슬라롬의 기록들에 대한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하게 이제 슬라롬에서 제공을 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슬라롬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That same day, 같은 날, 모든 시스템 패스워드를 변경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뭘까요? 보닐라가 리모트 액세스 할 수 있는 그 패스워드를 포함해서 사실상 변경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죠? 확인한 거죠. 근데 2021년 12월 달에 초에 보닐라가 어떻게 돼요? 슬라롬의 네트워크에 들어 침투했네요. 해킹한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머 투 페이먼트를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자신의 어카운트에다가 85,000달러를 이체한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그 케이스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니까 뭘까요? 로그인 크레덴셜도 없애고 컴퓨터도 이제 접속 못하도록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천지에 가까운지 해킹하게 한 거죠. 그 네트워크에 침범해서 돈을 쉽게 또 버는 거예요. 그러한 그죠? 해킹의 공격을 발견한 후, 그리고 이 커스터머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슬라롬이 일단은 그죠? 자신의 경비로 그죠? 주문을 일단은 완수한 거죠. 일단은 자기 돈으로 지불했다는 뜻이죠. 슬라롬이 그리고 나서 사이버 시큐리티 펌을 고용해가지고 구입한 사례들 조사하게 되고, 사실상 4시간 일요일 아침에 할리데이 시즌에 동안에 일요일 아침에 4시간 정도 웹사이트를 결국은 내렸어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이제 한 거죠. 그 조사 내용에 의하면 바닐라가 해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뉴 패스워드로 그죠? 옆으로 그죠? 바이패스 해가지고 사실상 슬라롬의 어카운트를 그죠? 참탈해서 결국은 투페이먼트를 자신의 어카운트에 어떻게 돼요? 전용한 거죠. 이체하도록 한 거죠. 자, 2개월 후 슬라롬이 어떻게 돼요? 2개월 후죠. 2개월 후에 이제 보닐라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자, 연방법 위반 그리고 다른 청구 소송, 그 당연히 민사 형사 다 들어가네요. 자, 벤치 트라이얼에서 주로 이제 조리가 없는 우리가 소송을 어떻게 돼요? 벤치 트라이얼 하죠. 이제 판사가 혼자 주로 이제 좀 가벼운 사건들은 저 벤치 트라이얼이 많죠. 왜냐면 이제 조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또 오히려 복잡한 사건들, 또 무거운 사건들, 판사가 또 혼자 짐지기 어려운 사건들,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원심 판사가 어떻게 돼요? 원심 지방법원에서 보닐라가 해당 연방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슬라롬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죠? 한 거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 인정했다. 얼마 했겠죠. 근데 이제 보닐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항소심에서 보닐라가 어디 했어요? 자, 사실상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가 다투지 않겠다. 하지만 지방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연방법을 위반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법정 구속이 되든지 기소유예가 되든지 집행유예가 되든지 또 3개월을 살지 6개월을 살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보통은 벌벌 떠는데 형사 처벌받는다고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은 아주 상당히 그 배짱이 좋아요. 해커니까 뭐 담이 되게 세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조사 비용 그죠? 그 다음에 복구 비용, 구제 비용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원심법원은 7,000달러에 대한 특히 보닐라의 해킹 공격에 따른 복구 비용과 관련된 7,000달러를 인정했고 또 조사 비용 4,000달러 그리고 슬라롬의 보안 시스템 그죠? 업그레이드 1,500달러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그죠? 조사 기간 동안에 직원의 오버타임 1,500달러 이렇게 이제 원심법인 지방법원에서 이제 인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니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피고 자체가 자 해당 연방법을 위반한 문제가 연방법의 해석과 관련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법의 문제는 우리한테는 새로운 것이다. 드노버라는 건 뭘까요? 이 재판에서 이 관할에 있는 재판에서 이런 케이스는 이런 처음이다. 처음 보는 케이스다. 새로운 아주 그죠? 그 새로 이제 하는 거죠. 새로 우리가 이제 일비해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뭘까요? 연방법 자체는 뭘까요? 어떤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면 자 청구인의 손해가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그것도 1년 동안에 1년간에 걸쳐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우리의 손해배상의 액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일러는 뭘까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자 슬라렘이라는 사람이 자 조사비용 즉 뭘까요? 사이버시큐리티 펌의 4,000달러 비용을만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간덩이 폈네. 4,000달러만 내면 된다. 본인의 이야기는 뭘까요? 자 사실상 슬라롬의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소요하는 소요된 시간과 경비는 사실상 그죠? 연방법의 손해배상 손해액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연방법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